강사라는 일을 제 인생에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하고 있던 간호조무사 일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사가 제 천직인 것 같이 느껴지네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탄하게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는 게 제 맘대로 되지 않네요. 그나마 잔잔했던 제 인생에 큰 파도가 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살면서 남에게 폐 안 끼치고 해코지 안 하고 살면 저에게도 복이 올 줄 알았건만 그 사람을 만나 착하게 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미 지난 일이라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제 삶 전체가 뒤집혀버린 일이었는데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시작해볼게요. 어릴 적 저희 집은 찢어질 듯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고물상을 운영하셨고 엄마는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하셨죠. 자식은 저 하나였고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셨지만 집에 빚이 많았던 터라 늘 어렵게 살았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바쁘게 일을 하시다 보니 어릴 적 저는 동네에서 늘 떠돌며 혼자 놀았어요. 하필 동네도 시골 구석이라 사는 사람도 적었고 또래 아이는 하나도 없었죠. 학교를 다녀오면 혼자 들이고 강이고 돌아다니며 놀았어요. 자연이 제 벗이었죠. 저는 계절 중에 겨울이 제일 싫었어요. 늘 친구도 없는데 추워서 돌아다닐 수도 없었으니까요. 요즘이야 TV에 인터넷에 혼자 집에서 놀 것도 많은데 당시 저희 집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고물 TV만 있었거든요. 좋아하는 만화도 마음껏 볼 수 없었고 낮 동안 부모님도 없는 집에서 혼자 노는 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너무나 싫었어요. 혜원아, 왜 밖에 나와 있어? 아유, 손이 다 얼었네. 엄마 기다렸어. 집안에서 기다리면 되지. 심심해서. 얼른 들어가자. 엄마가 김치찌개 해줄게. 그걸로 저녁 먹자. 응. 해가 저물 무렵 엄마가 집에 오시면 저는 너무 좋아서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언제나 따뜻한 엄마 손. 그 손을 작은 제 손으로 꼭 잡고 있으면 엄마도 저를 보시며 꼭 잡아주셨어요. 엄마가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면 그때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혜원아, 붕어빵 먹자. 아빠가 사왔어. 와, 아빠 붕어빵. 당신 왔어요? 어머, 손이 왜 그래? 아, 곰을 해체하다가 찢어졌어. 병원에 가서 꼬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 정도 아니야. 밴드 붙이고 있으면 다 나아. 고물상을 하시는 아빠는 늘 크고 작은 상처를 달고 계셨는데 그날은 철근이 있는 고물을 해체하느라 손이 찢어지셨다고 하셨어요. 하얀 붕대를 칭칭 감은 손에 빨간 핏물이 배어 나오는데도 며칠 있으면 낫는다고 병원에 가지 않으셨죠? 어린 나이에 아빠가 괜찮다고 하시니 그런 줄 알았지만 지금 그때를 회상해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몇 푼하는 병원비 아낀다고 그러셨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요. 남들이 보면 벌어도 찢어지게 가난했던 저희 집을 안쓰럽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우리 집은 행복했어요. 힘들고 고단해도 저녁에 가족들이 모이면 하하호호 웃으며 맛있는 저녁을 먹었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감사할 줄 알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저희 부모님이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할 자신이 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아버지가 하시는 고물상 운영이 어려웠던 때가 있어요. 그때 아버지도 힘이 드셨는지 늘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셨고 엄마와 다툼도 잦으셨어요. 부부싸움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한창 사춘기에 예민해져 있던 저는 집에 들어오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죠. 그때는 사춘기라서 그랬는지 부모님의 직업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친구들의 부모님을 보면 저희 부모님과 비교가 됐어요. 학교에서 주눅 들어 있고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는 저의 상황이 모두 부모님 때문이라고 여겼죠.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머릿속에 온통 부모님을 원망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던 그때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일이 생겼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 왜 쓰러지신 거야? 간이 안 좋으시대. 일이 힘들다고 늘 술만 먹으니 간이나 많았겠니? 그럼 어떡해? 아빠 나을 수 있는 거야? 응? 아버지는 간경화 판정을 받으셨고 병원에서는 무리해도 안 되고 식단 관리도 해야 하고 술도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그때 많이 놀라셨는지 그 좋아하시던 술도 담배도 딱 끊으셨죠. 엄마는 아빠가 쓰러지시자 돌아가시는 줄 아셨대요.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버지가 퇴원하고 집에 오실 때는 사람이 10년은 늙어 보일 정도였고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저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부모님은 늘 제 곁에 계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도 하고 저 혼자 미워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두 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걸 그만뒀어요. 나에게 있어서 두 분이 최고고 제일 소중한 분이 됐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다들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고 저는 상업고로 진학하게 됐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제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였죠.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 했기에 상고로 가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무슨 공부를 할까 하다가 보건간호학과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걸로 졸업 후에 내과에 취직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과에 취직을 하자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혜원아, 네가 간호사가 되다니. 아빠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간호사 아니야, 아빠. 간호조무사라고. 아이, 그거나. 병원에서 일하면 아빠한테는 다 간호사야. 아니라고 해도 그러시네, 참. 아빠가 좋아서 그러시는 거야.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왔으니 출세한 거지. 부모님 두 분 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셨기에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두 분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시는 두 분을 보면서 저도 당연히 뿌듯했고요. 그동안 저 키우신다고 고생하신 두 분을 위해서 제가 번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다닌 곳은 시내에 있는 내과였는데 워낙 시골 동네라서 병원이 거기 한 곳뿐이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꽤나 많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늘 바쁘다고 불만이 있는 분이셨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접수 11시에 마감합시다. 나도 좀 쉬어야지. 너무 피곤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미수정, 오늘은 화장했네? 얼마나 보기가 좋아. 앞으로도 계속 화장하고 다녀. 알았지? 네, 선생님. 30이 넘은 의사 선생님은 미혼이었는데 주말마다 서울에 가서 선을 본다고 했어요. 매주 서울까지 올라가서 선을 보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퇴근한다며 접수 마감을 땡기곤 했는데 늦게 온 환자들이 싫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간호사 선생님, 우리 애가 배가 아파서 그런데 제발 진료 좀 보게 해줘요.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접수 마감이 끝나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정하잖아요. 우리 애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게... 하나밖에 없는 병원이다 보니 마감을 해도 진료를 사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같이 아픈 사람들이니 마음이 아프지만 원장 선생님이 진료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원망하는 눈빛을 받으면서 돌려보내는 제 마음도 많이 불편했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저라도 진료해드리고 싶지만 조무사 나부랭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요.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보러 왔다가 안심하며 돌아가는 걸 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고 버는 돈으로 부모님께 뭘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저에게 큰 보람이 됐고요. 첫 월급을 탔을 때 엄마 아빠 두 분의 용돈과 빨간 내복을 사드렸어요. 처음으로 해드리는 선물에 너무 좋아하셨고 아빠는 그 내복을 겨울마다 입으셨는데 구멍이 나고 낡아도 바느질을 해서 입으시고는 했어요. 새 걸로 사드린다고 해도 첫 선물인데 버릴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아직도 장롱 속에 그 빨간 내복이 들어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제가 마음을 쓴다고 해도 부모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병원 근무를 10년이나 하는 동안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술도 잘 안 마시고 버는 돈은 일부를 떼고 전부 다 적금을 넣었고요. 간호조무사 월급이 그리 크진 않거든요. 그래도 매달 돈을 모았더니 몇 년 뒤에는 제법 큰 돈이 됐어요. 그걸로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작은 평수에 분양 신청을 했는데 덜컥 당첨됐을 때 얼마나 좋던지. 당첨을 확인하고 대로변에서 혼자 폴짝폴짝 뛸 정도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저층 주택이었는데 많이 낡아서 집이 기울어 있었어요. 이사를 가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한 해만 더 살자고 했던 게 10년이나 지나버렸죠.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집을 옮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엄마, 나 분양 당첨됐어. 뭐? 언제 그런 걸 했어? 그냥 같이 일하는 간호사쌤이 넣길래 그냥 해봤는데 당첨됐어. 비싼 거 아니니? 우리 형편에 그런데 살 수 있겠어? 엄마는 좋아하시면서도 돈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계약금은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였기에 이사를 가자고 말씀드렸죠. 네가 힘들게 번 돈으로 모은 건데 그걸 왜 우리 살 집을 사? 가만히 뒀다가 너 시집 갈 때 써. 응? 괜찮아 엄마. 이걸로 우리 이사 가요. 응? 안 돼. 너도 시집 가야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이사 가야 해. 이런 집에서 언제까지 살 거야? 제가 시집 갈 돈은 나중에 벌어서 갈 요량이었어요. 당장은 분양받은 게 우리 집에 들어온 행운인 것 같았고 이때 아니면 이사를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밀어붙였고 3년 뒤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집은 새 아파트였지만 세간살이들은 다 쓰던 것들이라 많이 낡아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새 걸로 다 사서 들어가고 싶었지만 형편이 거기까진 되지 않았어요. 낡은 가구와 가전에 속상해하고 있으니 아빠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혜원아, 우리는 이 좋은 집에 이사 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한테 이렇게 다 해주고 나중에 너 시집 갈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우리는 그게 걱정이다. 나 아직 젊은데 뭐 어때요? 내가 벌어서 가면 되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 네가 우리 집 보배다 보배. 부모님은 제가 시집 갈 돈이 없을까봐 많이 걱정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직장 생활 10년을 하는 동안 남자를 사귄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 따로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두 분을 모시는 것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병원에 다니는 10년 동안 연애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주말마다 선을 보려고 경기도 쪽을 다니셨다고 했죠. 병원에 입사했을 때가 30대였는데 40대가 될 때까지 시도는 여러 번 하셨지만 연애가 잘 되지 않았어요. 원장 선생님한테 외모적으로 치명적인 게 있었는데 탈모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가발을 써서 안 보이게 가리고 다니셨기에 선을 보거나 연애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도 연애를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김 간호사, 내가 어디가 모자라? 직업도 의사고 집안도 빵빵하고 외모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여자들이 눈이 삐었어. 삐었다고. 그러니까요. 왜 여자들이 잘 못 보는 걸까요? 하나같이 눈이 멀어가지고 언젠가 내 인연이 나타날 거야. 내가 아무나 하고는 못 사귀지. 안 그래? 네. 어찌나 자신감이 넘치시는지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오히려 민망할 정도였어요. 늘 선을 보면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고 왔고 선도 아무나 하고 보지 않았어요. 아담한 체구의 여신 같은 외모를 좋아하셨던 원장 선생님은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들은 죄다 오징어라고 생각하셨고 시내에서 아무리 이쁜 여자라고 해도 만족을 못 하셨어요. 한마디로 눈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죠. 의사라고는 하나 깡통 시골 마을의 작은 내과였고 지방까지 와서 의사 마누라를 할 여자는 경기도 쪽에는 없어 보이는데도 그렇게 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10년 동안 계속 실패를 하고 나더니 심경에 변화가 생겼는지 병원 내 어린 간호사들에게 대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화영씨, 오늘 퇴근하고 뭐해? 내가 영화표 2장이 생겼는데 나랑 같이 보러 갈래? 네. 저 남자친구랑 약속이 있는데요. 뭐? 남자친구 생겼어? 지난주에는 없다고 했잖아. 그때는 썸 타고 있어서 며칠 전부터 사귀기로 했어요. 와, 이 간호사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아니야, 됐어. 오늘 퇴근 시간 딱 맞춰서 가세요. 1분이라도 일찍 가기만 해봐. 사람이 인물이 없으면 심보라도 좋아야 할 텐데 원장 선생님, 아니 그 사람은 어딜 봐도 좋은 구석이 없었어요. 평소에 인성이 어떤지 다 알고 있는 간호사들이 그 사람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줄 리가 만무했죠. 이 사람 저 사람 찝쩍거려 보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 얼마나 신경질을 내던지. 그 와중에 저는 열애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정 간호사는 건너뛸게. 나도 이세 생각은 해야 하잖아. 정 간호사 성격은 참 좋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 제가 뭐 데이트를 해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닌데 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면전에 대고 돌직구를 날리는데 속으로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도 원장님 같은 사람 트럭으로 갖다줘도 싫거든요?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고 속으로 외치면서 얼굴은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매달 집 담보대출금을 내야 하니 일을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저 나름대로 적당히 상대를 해주며 원장이 참 속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아픈지 병원 문을 닫을 정도였어요. 몸살이라고는 하는데 고열이 나서 골골댄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들은 병원 문을 닫고 쉰다고 하니 다들 신이 나서 어디 놀러 가자며 난리였고요. 몰려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따라 나서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혜원아, 엄마가 죽을 좀 썼는데 너네 원장님 좀 갖다 드려라. 죽? 엄마가 그걸 왜? 네 아빠 속이 아프다고 해서 끓였어. 만든 김에 그 원장님도 좀 갖다 드려라. 아픈 사람이 약 먹으려면 뭐라도 좀 먹어야지. 내가 안 줘도 잘 챙겨 먹을 텐데. 알겠어요. 저희 집과 가까이에 원장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어딘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손수 끓인 전복죽을 보온병에 이미 담아두셨기에 성의 때문에라도 갖다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섬주섬 죽을 챙겨 집 근처로 갔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안 받으시길래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 받으면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딸칵하고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받길래 정말 많이 아픈가 보다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약은 드셨어요? 제가 죽 가져왔는데. 그래요? 문 열어줄게요. 현관문 앞까지 가자 문을 열고 나오는 원장님은
열이 올라 그런지 얼굴색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문득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죽만 건네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죠. 깜짝 놀라 원장님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혔어요. 협탁 위에 약봉지와 물컵이 보여 약은 드신 것 같은데 열이 좀 채 안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별 수 없이 집안의 수건을 찾아와 물에 적셔 이마에 올려드렸어요. 열 때문인지 헛소리도 하고 도통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에 극진히 간호를 해줬어요. 몇 시간 뒤 정신이 들었는지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정간호사가 여기 왜 있어? 생각 안 나세요? 제가 죽 가져왔는데 정신을 잃으셔서 두고 갈 수 없어서 곁에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이 물수건도 정간호사가 한 거야? 네. 물 좀 드실래요? 고마워요. 아프고 나서인지 사람이 참 순해졌더라고요. 제가 주는 대로 군말 없이 물도 잘 받아 마시고요. 평소에 까탈스러운 원장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정신이 든 것 같아 집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따라 일어나는 원장님을 다시 침대에 눕혀드리고 죽도 챙겨 드시라 알려드렸어요. 아파서 마음이 여려졌는지 이것저것 챙겨주는 제 모습을 눈가가 촉촉해져선 계속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눈길이 부담스러워 서둘러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병원에서 저를 부를 땐 약간은 신경질적인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세상 온순한 사람이 돼선 나긋나긋하게 저를 대하기 시작했죠. 하루아침에